안녕하세요, 공놀이TV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4차례 평가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평가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소년 선수 시절 프리킥골을 넣었는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연령별 대표팀에서 3순위 정도에 해당하는 키커로 인정받은 듯 합니다. 17세 이하 월드컵 대표 시절엔 92년생 동갑 김진수 선수가 날카로운 왼발로 프리킥을 처리했었고, 오른발 각이 더 좋은 위치에서는 당시 스트라이커였던 이종호 선수가 프리킥을 처리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김진수, 이종호 선수와 함께 프리킥 상황만 되면 공 근처에 머물렀지만 정작 프리킥을 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프리킥 찬스를 가장 많이 얻어내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였고, 손흥민 존에서 터지는 시원한 슈팅과 엄청난 킥력으로 원더골을 뽑아내는 장면은 청소년 대표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 손흥민 선수는 함부르크에서 프로 데뷔를 했는데요. 2010년 데뷔 시즌 이후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는 프리시즌에서 손흥민 선수는 강력한 무회전 프리킥으로 골문 구석에 꽂히는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골은 프리시즌 6경기에서 무려 15번째 골을 기록한 것이었고, 프리시즌이었지만 자신의 킥력이 데드볼 상황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었는데요. 당시 함부르크 감독이었던 미하일 웨닝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팀 미팅에서 손흥민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도록 해 라고 지시하긴 했지만, 손흥민이 프리킥골을 넣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난 다음 경기에서나 그에게 프리킥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 결국 이 발언은 프리시즌 중 손흥민 선수를 프리킥 키커로 테스트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고,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를 주자마자 골로 보답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규 시즌에 들어서자 손흥민 선수에게 프리킥을 찰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즌 중 장기 부상으로 결정하기도 했던 손흥민 선수는 시즌 말미쯤 직접 프리킥을 처리하기도 했지만 득점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국가대표나 소속팀에서나 킥력이 좋은 선배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손흥민 선수에게까지 기회가 오긴 어려웠는데요. 레버쿠젠에 이적한 후에는 전담 키커는 아니었지만 코너킥과 프리킥을 담당하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에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킥을 도맡아서 처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을 이적한 후에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프리킥을 찰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에릭센이라는 훌륭한 키커가 있었고, 에릭센이 떠난 이후에는 케인과 다이어가 토트넘의 프리킥을 거의 다 처리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에릭센이 있을 때도 케인은 프리킥에 욕심을 내며 에릭센과 실랑이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손흥민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에릭센이 떠날 무렵부터 코너킥과 먼거리 프리킥을 전담하던 손흥민 선수는 직접 프리킥 기회마저 조금씩 엿보기 시작했는데요. 올 시즌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두 번의 결정적인 프리킥 찬스가 있었고, 한 차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후반 3분이었는데요. 프리킥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와 케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케인에게 내가 한번 차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듯 뭔가 얘기하다가 결국 케인에게 양보하고 벽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케인의 슈팅은 모처럼 벽에 걸리진 않았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위력 없이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21분 또다시 찾아온 프리킥 찬스. 그런데 이번엔 웬일로 케인이 보이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뺏기지 않겠다는 듯 들고 있었는데요. 케인은 다음 프리킥은 양보하기로 그전 프리킥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와 약속이라도 한 듯 이번 프리킥엔 관여하지 않고 일찌감치 수비벽 옆에 서 있었습니다. 케인은 엄지를 내보이며 자신의 위치가 마음에 드는지 묻기도 했는데요. 옆에 서서 프리킥에 관여하고 싶은 모우라 역시 볼 옆을 떠났고 손흥민 선수 혼자 덜렁 남겨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흥함차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토트넘에 온 이후 이렇게 골문과 가까운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차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골을 기록한다면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전문 키커로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킥은 해리 케인이 자주 그렇듯 수비벽에 맞고 말았습니다. 골키퍼도 손흥민 선수 기준 오른쪽에 치우쳐 있어서 수비벽을 넘기는 슛을 시도했지만 아쉽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위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벽만 맞지 않았다면 울버햄튼의 조세사 골키퍼가 쫓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요. 당시 프리킥을 시도한 위치는 연습 때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 골을 성공시켰던 위치와 상당히 유사한 위치여서 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을 이번 A매치 2경기에서 풀었는데요. 칠레와 파라과이전에서 2경기 연속 프리킥 골을 기록했습니다. 2골 모두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쪽이었지만 슛을 때린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칠레전 골은 세워놓은 벽을 피해서 키퍼가 있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때린 슛이었고, 파라과이전 골은 벽을 넘겨서 차야 하는 슛이었습니다. 상대 수비벽을 넘기는 킥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세게 차려고 하면 벽을 맞추거나 골문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고, 벽 넘기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볼의 스피드가 살지 않아 골키퍼가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위력 없는 슈팅이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의 골을 모두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줬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골이 들어간 후 토트넘 팬들의 반응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콘테가 소니의 지난 2번의 프리킥을 봤으면 좋겠어. 만약 케인이 프리킥을 다시 차는 모습을 본다면 나는 폭발할지도 몰라. 나는 손흥민이 왜 올해의 팀에 들지 못했는지 궁금해. 손흥민이 프리킥 찰 수 있게 해줘라. 케인의 통산 프리킥 골수는 1골. 이번 주 손흥민의 프리킥 골수는 2골이야. 손흥민을 넘버원 프리키커로 만들 시간이야. 우린 다음 시즌에도 여전히 수비벽을 맞추는 케인의 슛을 볼 수 있을 거야. 케인이 지난 3시즌 동안 프리킥을 넣은 적이 있어? 난 페널티킥을 포함해서 더 많은 기회를 손흥민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 케인과의 새 계약에 프리킥을 찰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야 해. 케인과 다이어가 프리키커가 된 이후 토트넘은 프리킥 득점이 없어. 그런데 한국은 프리킥으로 최근 2경기에서 2골을 넣었어. 손흥민은 프리키커가 될 수 없어. 다이어와 케인이 있으니까. 케인은 토트넘 영국 프리미어리그 시대뿐만 아니라 전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기록될 거야. 토트넘 팬으로서 케인에게 너무 감사해. 하지만 그동안 굴절된 프리킥골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자신의 이름값으로 손흥민의 프리킥 찬스를 뺏어가는 것은 손흥민과 팀을 위해 안 좋은 행동이야. 난 지금 깨달았어. 소니가 프리킥과 페널티킥을 찼다면 30골 정도는 넣었을 거라는 것을 말이야. 손흥민의 프리킥은 예술이야.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야 해. 지금까지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프리킥을 맡기지 않은 게 이상할 뿐이야. 그는 분데스리가에서 있을 때도 프리킥을 찼어.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의 프리킥 재능을 낭비하고 있어. 케인? 그는 페널티킥을 전담하면 돼. 케인 사랑해. 하지만 프리킥은 그만둬. 케인을 프리킥 세계에서 은퇴시키자. 난 항상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야 된다고 말해왔어. 에릭센이 떠난 이후 왜 손흥민에게 프리킥을 안 맡긴 거야? 손흥민은 경쟁을 두려워하고 케인 뒤에 숨는 것을 선호해. 왜 손흥민은 케인의 특권을 허락하고 있는 거야? 손흥민이 영국인이라면 프리킥을 찼을 거야. 맙소사, 너무 아름다운 프리킥이야. 팬들 대부분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찼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적어도 케인이 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팬들의 바람만은 아닌데요. 지난 3월 스퍼스의 기사에는 어떤 사람들은 케인이 재능 있는 스트라이커이지만 프리킥이 형편없는 이유에 대해 어리둥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프리킥을 차는 것은 벽을 넘겨 골대 구석으로 가는 것을 요구하는 특별한 기술이다. 그런 종류의 기술은 분명히 케인의 강점이 아니다. 콘테는 케인을 프리킥에서 배제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케인은 아스톤빌라전 프리킥 득점 이후 최근 53번의 프리킥 시도 중에 단 한 차례도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도 안 되는 프리킥 성공률인데요. 쿠티누가 17%, 사우스햄튼의 데드볼 스페셜리스트 워드 프라우스가 15.5%, 레스터의 메디슨이 14%에 이르는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고, 워드 프라우스는 최근 2시즌 동안 9골을 넣었습니다. 한 시즌에 4-5골을 넣고 안 넣고는 승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 워드 프라우스가 기록한 프리킥 5골 중에 3골이 팀의 패배 위기를 무승부로 바꿔놓은 골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더 강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승리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스코어 차가 조금 더 타이트한 상황에서 문전 앞 직접 프리킥 찬스가 많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키커가 있고 없고는 승점 5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시즌 리그 트로피까지 욕심을 내볼 생각이라면
토트넘의 프리킥골 결정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019 시즌 에릭센의 프리킥 득점 이후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와포드전에서 크로스에 가까운 프리킥으로 골을 넣은 게 처음일 정도로 프리킥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널티킥은 케인처럼 잘 차는 선수가 없다며 키커 변경에 관해서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던 콘테 감독. 하지만 프리킥 키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케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막판에 프리킥 기회가 생겼을 때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번갈아 찼던 경기가 있었고,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2번의 프리킥 골의 임팩트를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킥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 골을 빠르게 성공한다면 전담 프리키커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서 토트넘 경기에서도 프리킥 골을 넣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요. 다음 시즌 프리킥 찬스가 생기면 누가 차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